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TV로 볼 때면 전투 현장에서 무장 세력들이 기아봉고나 현대포터를 타고 이동하거나 이들 트럭에 기관총이나 다연장 로켓을 싣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IS가 번성하던 시절 미 공군이 주도하는 다국 적군의 폭격이 예상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S가 국산 트럭을 포함한 차량을 이용해 공습을 피해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봉고와 포터가 M1 중동전쟁 한복판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1990년대 초반 국제구호단체들은 기아의 허덕이는 소말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내전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되자 이들은 소말리아 무장 세력을 경호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기술 원조 자금 지출 항목으로 경호 비용이 나갔습니다. 무장 세력은 그 돈으로 일제 픽업 트럭과 SUV를 구입했습니다. 테크니컬이 무장 병력을 수송하는 민수용 차량을 일컫는 용어가 된 이유입니다. 제3세계 무장 세력은 하이럭스나 랜드크루저 등 도요타의 오프로드 차량을 선호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고장이 적은 데다 험지 주행 능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독일제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테크니컬은 장갑이 빈약해 총탄 몇 발로도 간단히 제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고 빠지기 게릴라 전술의 대가인 제3세계 무장 세력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을 급습한 뒤 잽싸게 도망갈 수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86년에서 87년 리비아는 이웃 국가 차드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리비아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침공했지만 대패한 뒤 철수했습니다. 차드군이 도요타 테크니컬의 대전차 무기를 달고 다니면서 리비아 기계화 부대를 각계 격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도요타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후 테크니컬은 러시아제 소총 AK-47과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인 RPG와 함께 제3세계 무장 세력의 3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요타는 한동안 테크니컬의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IS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자유시리아군 등 다양한 무장 세력이 국산 1톤 트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헤즈볼라 게릴라들이 국내 자동차 학원 이름이 쓰인 트럭에 탄 외신 사진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산 중고차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전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중고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부품값이 싸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에서 많이 찾습니다. 트럭은 내수 모델이 수출 모델보다 옵션이 더 달려있어 중고차 수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으로 국산 중고차가 많이 팔려나가는 이유로 파키스탄 딜러들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중고차 시장은 파키스탄 출신이 꽉 잡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의 파키스탄 출신 중고차 딜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중동 지역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출신 중고차 딜러는 봉고 트럭과 포터가 주력 수출품입니다. 국산 1톤 트럭은 도요타 오프로드 차량에 비해 짐칸이 넓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국산 트럭은 과적이 일상적인 국내 환경에 맞게 만들어져 튼튼하며 그래서 다연장 로켓이나 대공기관포 등 중화기를 손쉽게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슬람 무장 세력이 높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국산 중고 트럭이 중동 중고차 시장의 허브인 요르단을 거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인근 시리아나 이라크로 넘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중고차 수출에서 리비아로의 수출은 21만 대였으며 요르단에는 2만 4천여 대가 수출되어 이 두 나라가 중동 중고차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지난 2015년에는 미국 정부가 일본 도요타 본사에 이슬람 게릴라들에게 어떻게 도요타 SUV와 픽업 트럭이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도요타에 이런 협조 요청을 할 정도로 테크니컬 차량들은 서방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해도 허가받지 않는 밀수 거래가 워낙 많아 사실상 모든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계 각국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가전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게릴라전 혹은 국지전은 물론 대규모 전면전에서도 테크니컬과 같은 개조 차량의 효용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획득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장갑 수송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군의 험비의 가격은 대당 19만 달러인 반면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들이 사용하는 국산 포터 트럭의 경우 개조 비용을 포함해도 약 4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국산 중고 트럭이 잔고장이 없고
전 세계 중고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 딜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어떤 차량의 부품이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테크니컬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주요 분쟁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산 중고 차량의 경우 대부분 중동 중고차 시장이 허브인 요르단이나 시리아 또는 이라크에 반입되거나 리비아와 이집트에 직접 수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대부분의 경우 거래 장부 혹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실태 파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일반 민수용 차량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확보가 쉽고 잔고장이 적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용 가치가 높다고 해서 정규군 제식 장비로 편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반정부군이나 게릴라, 테러 단체가 아닌 이상 굳이 테크니컬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낮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한계가 분명하고 갈수록 군의 탐색 장비의 성능도 좋아지고 있어 과거 토요타 전쟁과 같은 영광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테크니컬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 미래엔 어디까지 진화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소상공인의 동반자인 봉고 트럭이 중동에선 이슬람 무장 세력에 발휘되어 중동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